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지훈입니다. 아주 지난주부터 우크라이나하고 왔다 갔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뭐 워낙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오늘 이제 어저께까지 미 증시 휴장이었고, 그 이제 현재 미 선물 증시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한다가 되죠. 어저께 국내 증시가 마감할 때가 플러스 0.7% 전후였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2.2%에서 1.6% 정도 하락을 한다 되니까,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지금 현재 1.8에서 1.9% 정도 하락을 좀 더 키운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는 오늘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이어진다가 돼 있고요. 베이시스는 어제하고 그렇게 큰 차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환율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뭐 환율은 거의 안정적으로 그대로 움직인다 되긴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이어진다 됩니다. 자,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독립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독립 승인한 지역이 현재는 우크라이나 지역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권을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예전에 2014년도에 크림반도가 했던 방식과 거의 똑같다 이렇게 돼가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크림반도 친러 반군 지역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독립 승인을 하고 군대를 파병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투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러시아로 병합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이 과정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주민 투표하고 러시아 병합 이 부분만 남아 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그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뭐 확대하거나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군 지역이다 해 가지고 여기가 독립 승인을 러시아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군대 파병을 하거나 충돌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교적인 타결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결국 그 부분만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뭐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경제 제재가 현재는 돈바스 지역에만 국한된다. 현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 색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전이란 부분이 발생하고 이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이제 군대 파병까지 하면서 이제 주민 투표, 외교적인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동일한데, 우선은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24일 날 예정되어 있는 외교적 회담 이 부분이 취소될지 그대로 진행될지, 아직까지 이 부분은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시장 자체가 대부분이 약세 하락이다라는 부분은 동일한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해운 쪽에서가 강세가 어제에서 오늘 좀 이어진다 정도 되고요.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그룹 어 회사들 쪽에서가 강세 좀 나온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외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조금 증가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가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약세 하락은 비슷하다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옵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해서 보게 되면, 오늘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도 매도를 많이 하지만, 옵션에서 콜 매도, 풋 매수를 대규모로 한다. 이때 보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엄청나게 하방 포지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앞전 하락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중립으로 바꿨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 지금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도 약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 되죠. 그래서 이제 금융 투자에서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온다 되고, 연기금이라는 이쪽도 소폭 매도가 나온다 되겠죠. 금융 투자에서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물량에서 추가로 나갈 수 있는 물량 다시가 3천억 정도. 그래서 금융 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이제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관건이죠.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 국내 증시에서 샀던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던질 수 있는 물량도 꽤 있다 하는데,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타도 동반 매도이고, 그리고 선물에서도 이제 오늘 아침에 한 5,300개 정도 매도하다가 축소하다가 지금 다시금 매도 늘린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옵션 포지션인데,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콜에 대해서 매도인데 풋에 대해서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한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하락을 굉장히 세게 잡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 어제까지 보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옵션에서 360과 362.5 포인트 이 라인대가 대규모의 풋 매도가 다 쌓였던 자리였었는데, 그 대규모의 풋 매도란 부분을 오늘 청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청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362.5라는 자리 때는 아직까지 매도가 소폭 남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자리대가 풋 매도였던 것이 매수로 바뀌었다 되죠.
그럼 현재 외국인들 전체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냥 중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중립으로 바꿨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더 전개될지 모른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미증시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은 이제 미선물이 하락이 이제 나스닥이 한 2.3% 정도 하락한다 그러는데 나스닥 선물지수 한번 보게 되면 나스닥이 지금 현재 어 앞전에 1월 달에 저점이었죠. 1월 달에 저점이었던 자리대가 나스닥 100 선물지수 보면 저점 찍고 그동안 올라왔었는데 이 라인대를 현재 이탈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봤을 때는 저점에 깨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단기적인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되겠죠.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앞전에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위에 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한 오늘까지 해서 한 9거래일 되겠죠. 9거래 동안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현재 한 9% 정도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하락도 세긴 센데 여기서 단순하게 볼 때는 규적 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미선물의 하락이란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미증시가 열렸을 때 반등을 할지 아니면 저점 깨고 이탈할지는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낙폭이란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그 위치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미증시가 열려야 되니까 아직까지 모른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이제 하락을 한 1.5% 정도, 1.6% 정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S&P도 지금 앞전에 10월 달과 1월 달의 저점 구간대에서 등락을 보인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은 이탈하고 나서 나중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줄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에서 현물 쪽에서 매도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서 앞전 하락이 없던 포지션 없다라고 봤던 포지션을 중립으로 바꾼 그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국내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 국내 선물 지수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봤었냐면 앞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강하게 축소하면서 왔었던 자리대가 이 구간대부터가 적극적으로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분을 축소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또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증시는 앞전에 하락이 컸었고 미증시가 규적 반등 자체가 세게 나온 동안에 국내 증시는 그 반등폭은 나타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이제 미증시 대비해서 하락이 더 떨어질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반등이 나오다가 저항을 받았던 자리대가 어떤 자리냐면 지금 이제 21선 자체가 앞전에 하락이었죠. 이게 21선인데 하락이었던 부분이 이제 행보각으로 거의 다 바뀌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1살 잘 때를 어저께는 이탈했다가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침에도 낮게 출발했다가 이 라인대를 올라탔다가 지금은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란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외국의 매도는 그게 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매 쪽을 보게 되면 선물에서 샀다 팔았다 거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2월 14일 이때까지가 외인들이 꾸준하게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구간이었고 그러다 팔았다가 샀다가 살았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가 거의 반복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 쪽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하면서 왔었던 자리대가 지금 현재의 요 가격대 여기서의 하단 자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 자리대 우선은 지켜준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 되겠죠. 그래서 미선물이 갑자기 확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자체가 한밤중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들어갈 만한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나오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오늘 미증시에 대한 미선물 하락분은 선반영했던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앞전에 저점 깨가지고 새로운 저점 만들어 떨어지느냐 그 싸움이 된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서 미증시가 오늘 반등이 나오거나 이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가 이제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내일 반등이 갭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다시금 요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이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중간 마디를 올라타서 위로 가느냐 추가적인 하락을 한 번 더 떨구느냐 이 부분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작은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위쪽에 대한 무게 여전히 두고 간다 동일한데 오늘 현재까지는
하루 미증시의 흐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약세를 띠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제자리 걸음 왔다 갔다 한다. 이 부분도 거의 변동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은 애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한다거나 이런 것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다 되겠죠. 그 이랑 관련된 쪽도 여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오늘 시장에서 뭐 조정 시에 매수한다면 그런 쪽으로만 공략하면 된다. 이것도 거의 변동이 없을 거고, 최근 들어서는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오늘 패키징 관련이라는 연쪽도 강세 뜨듯이 결국 지금은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전반적인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별화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오늘 미선물의 하락이라는 걸 선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의 의미가 없죠. 어차피 미증시가 반등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선물 자체가 하락폭 자체가 크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나쁘다라고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에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은 또다시 얼마 안 되는 구조에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뭐 마찬가지죠. 미증시가 오늘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선물지수는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샀던 자리 때 하단 자리가 360.4포인트에서 361.5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라인대를 지켜주느냐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반등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하루 좀 보게 되면 어차피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인데, 조금 외국인들과 뭐 기관이라든지 전체적인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신흥국이라든지 환율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나쁘지 않은 증시는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